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조 변호사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시간! 궁금할법 하지. 네. 자, 요즘 학교 폭력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늘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저 학교 다닐 때는 사실은 왕따, 학폭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학생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 반에 초등학교 다 70명 이랬거든요. 70명. 그때는 그렇게 북적북적 됐는데도 즐거웠다는 기억밖에 없거든요. 뭐 저도 한 50명 정도 됐는데 50명이었어요?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뭐 따돌림이나 힘센 친구들 이제 혹시 나만 몰랐나? 따돌림 받고 있었던 거 나만 아니에요? 몰랐나? 그래서 힘센 친구들, 약한 친구들 괴롭히는 일은 있긴 있었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런 수위가 점점 요즘엔 높아지고 약했죠. 있다. 예, 요즘 저지르는 일들 보면 어른들의 범죄 같아요. 왜 이렇게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사실은 학교 폭력 네. 사건을 많이 좀 수임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도대체 안 한 했는데 분야가 어디예요? 네, 학교 폭력 네.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진짜 드릴 말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상세하게 현실적으로 좀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공 분야가 나왔네. 네, 전공 분야입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역시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함께 들어보시고 또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발! 우리 태랑이 좋아하는 소세지 반찬 했는데 아유 밥을 왜 이렇게 안 먹었어? 우리 공주님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아니야, 엄마. 나 그만 먹을게요. 잘 먹었습니다. 아니 태랑아 왜 그래? 아니 너 무슨 일 있지?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 사실은 궁금이가 친구들 시켜서 나 왕따 시키고 나랑 놀지 말라고 하고 엄마 나 학교 안 다니고 싶어. 뭐야? 왕따? 아유 우리 공주님을 왕따를 시켰다고? 초등학생 딸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태랑 엄마는 이를 문제 삼아 가해 학생을 전반시켜줄 것을 원했지만 학폭위에서는 2달간 가해 학생에게 딸과의 접촉, 보복행위 금지와 학교 봉사, 교육 처분만을 내렸습니다. 결국 태랑 엄마는 가해 학생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예, 네가 궁금이니? 네, 근데 아줌마 누구세요? 너네 학교에 아줌마 닮아서 눈 동그랗고 예쁘게 생긴 태랑이 알지? 내가 태랑이 엄마야. 네가 우리 태랑이 왕따 시키고 괴롭혔잖아. 네? 태랑이 눈은 안 동그랗고 예쁘지도 않은데 뭐 아줌마도 어쨌든 그래서 저 봉사활동 하는데요. 아유 봉사활동이고 뭐고 우리 태랑이는 아줌마 닮아서 마음이 실크처럼 연약한 아이야. 그런데 가해자인 네가 우리 태랑이 옆에 계속 있으면 그 여리디 여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겠니? 앞으로 태랑이 근처에도 오지 말고 같이 어울리지도 마라. 알았지? 가해자? 그게 뭔데요? 와 정말 말이 안 통하네. 어쨌든 우리 태랑이 근처에 오지 마. 불안한 마음에 태랑 엄마는 열흘 동안 가해 학생을 찾아가 딸 근처에 오지 말라고 경고를 했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따르르르 따르르르 이보 있어. 태랑 엄마지요. 네, 궁금해 엄마인데요. 대체 왜 우리 딸을 열흘 연속이나 찾아갔어? 괴롭혀요? 아니 괴롭히다니요. 아니 나는 그냥 가가지고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괴롭힌 거는 그쪽 딸이지. 그쪽 딸이 우리 딸 괴롭혔잖아요. 뭐라고 하는겨? 애를 열흘 동안이나 죽어라 찾아다니니까 우리 딸이 무셔셔 공포에 떨고 있다니까요. 이거 아동학대예요. 아동학대. 그리고 카톡 프로필 뭐? 학교 폭력 가해자는 꺼져. 딸이 아니고 엄마가 초딩인가 보네. 어머 웃기다 진짜. 내가 그쪽 딸을 때렸어요. 뭐 했어요? 아동학대는 무슨? 그리고 내 프사에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그게 뭐 어때요? 어따 무식하긴. 꼭 때려야만 아동학대인겨. 어쨌든 이건 아동학대랑 명예훼손이니까네 단단히 가고 헛소이 내 가만 안 둘게요. 이게 말이죠. 옛말에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번 사연은 애들 학폭
학폭이 어른들 법적 분쟁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리면 네. 옛날에는 자녀분들이 많았잖아요. 뭐 네. 9남매, 네. 뭐 최소한 5남매, 네. 6남매 그렇죠,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아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다 모르고. 일일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근데 요즘은 자녀가 물리적으로. 한 명, 두 명이기 때문에 하나니까 귀한 거지. 귀하기도 하고 그 얘기를 소통하다 보면 엄마가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러네.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뭐 만약에 아기가 밥도 안 먹고 힘들어하고 네, 네. 뭐 유치원 같은 데서 왕따 당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저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지금 열흘이나 연속 찾아가는 거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아마 한번 찾아가서 얘기하고 좀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그러니까. 또 그러면 뭔가 다른 조치를 취했을 텐데 네. 워낙 걱정이 되셔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예. 그렇네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자, 이런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이 됩니까? 열흘 연속 찾아가서 내 딸에게 오지 말아라고 얘기한 경우. 근데 굉장히 무섭잖아요. 네. 아이는 아직 어린데 네. 와가지고 어른이. 넌 어른이, 가해자야, 이러면서. 네, 가해자라는 말을 했든 안 했든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대화를 하면서 예를 들면은 아주 뭐 친절하게 말을 해도 아이는 어른이 그렇지. 내가 했던 행동 때문에 나를 찾아왔어. 약간 겁이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동복지법 상에서 아동학대가 어떤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동복지법에서는 신체적 학대 그리고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신체적 학대는 다 이렇게 쉽게 네, 알겠지만 네, 네, 네. 이 정서적 학대라는 것도 아동학대에 포함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낯설게 생각하실 수도 그러네. 있는데요. 네. 이 아동의 이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미치는 모든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제 폭행을 당연히 동반하지 네, 않더라도 그 폭언 그리고 아이가 다치지 않더라도 어떤 그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아동 학대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폭행이나 폭언이 없었어도 아이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칠 만한 그런 행동이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 뭐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혹시 비슷한 판례가 있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비슷한 판례로는요. 네. 이제 하굣길에 기다렸다가 이제 학생에게 경고를 하거나 뭐 학교 도서관 소파에 앉아서 가해 학생을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아, 무섭다. 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를 반복하는 거예요. 네, 네. 뭐 일회성이면은 너무 무섭다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해 학생이 자신의 부모님께 두려움을 이제 호소하고 이 정도면은 아이가 이미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았다. 근데 1심 판결에서는 아동 정서에 해악을 끼쳤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죄질이나 범행의 정도에 따라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아동학대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판례가 좀 다르게 나온 걸 보니까 네, 그 네. 정신적 아동학대 그 경계는 좀 모호하긴 한가 봐요.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태랑의 엄마는 어찌 보면 이제 태랑이가 워낙 귀한 딸이니까 자기도 모르고 이런 행동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태랑 엄마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까? 그러니까 태랑이 엄마가 직접 경고를 했잖아요. 네, 네. 사실은 아이한테. 이렇게 직접 게다가 또 열흘 동안 네. 반복적으로 네. 이런 경고는 사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하시면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음. 사실 학폭이라는 절차가 있었고 거기서 어떤 처분이 있었고 아이가 지금 이미 봉사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가급적 이제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잘 어울리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시는 방법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가해 학생이라고 해서 가해 학생이다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시는 것 자체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근데 제가 보니까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태랑이 엄마가 카톡 네네. 프사에다가 네. 학폭 가해자 꺼져라는 메시지를 써놨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은 그 같은 방 학부모끼리 단톡방 많이 하거든요. 오. 그럼 학부모들이 이 메시지 보겠죠. 그렇게 되면은 학부모들은 궁금해할 거고 혹시 알게 됐을 때 궁금이가 태랑이 따돌려서 학폭이 열렸다 뭐 이런 사실까지도 알게 되면 또 그것도 좀 문제 될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명예훼손감이 되나요? 사실 이거를 이제 명예훼손으로 실제로 네. 고소를 해서 네. 진행한 사건이 있는데 있어요? 저는 좀 이런 건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서로 이제 고소전으로 너무 가는 거예요. 네, 네, 네. 조금의 화해 여지가 없다는 점이 매우 안타까워요. 근데 일단 이거 법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학폭 가해자 꺼져. 학폭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누구나 이것만 봐도 단톡방에서 그 아이로 특정이 되는지가 관건인데 1심, 2심에서는 네.
특정이 된다. 그래서 명예훼손죄 유죄로 판단했다가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특정할 수가 없다. 네. 학폭 가해자가 싫다라는 일반적인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지 이 가해 학생을 특정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파기환송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명예훼손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가해 학생이 특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네. 뭐 궁금이 꺼져 이러면 네. 완전 명예훼손인데 네, 그게 그렇죠. 아니라는 거지. 네네. 예. 자 어쨌거나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부모님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더 이상 우리 사회 학교 폭력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부모들도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 입장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20년 후에는 아이들이 왕따, 학폭이란 이런 단어가 뭔지조차 모르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